안녕하세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의 의미,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주고 지급받게 되는 물품 대금 채권, 공사를 해주고 지급받게 될 공사 대금, 또 돈을 대여 빌려주고 지급받게 될 대여금 채권, 또는 은행에 예치한 예금 채권 등등이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에는 첫 번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부 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또한 채권이 얼마인지, 또 압류나 가압류 등등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칫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의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압류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름하여 압류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채권을 수령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는 집행 방법이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그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또는 예치되어 있는 금액 등등을 제3채무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변제를 해달라, 지급을 해달라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법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정본과 집행정본에 첨부해야 될 게 송달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송달증명. 그리고 당사자가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행공고 결정, 또 지급명령 정본의 경우에는 송달일 확정일이 부기되었기 때문에 집행문과 송달 증명 없이 강제 집행이 바로 가능한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수령받은 정본 그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받은 판결문은 송달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요. 이행 공고 결정문이나 또 지급명령 정보는 송달 증명을 따로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법원은 흥결 여부를 검토를 하고 흥결이 있으면 보증명령을 다시 내리죠. 그러나 신청이 적법하면 압류 및 추진명령이 접수가 되죠. 압류 및 추진명령은 송달이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주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2주 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어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또는 제3 채무자는 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 제3 채무자가 불응을 한다면 추심을 한 채권자는 자신의 명의로 다시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소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집행정본을 받아서 제3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3 채무자가 불응을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좀 시간이 걸리죠. 송달이 되어 추심이 완료된 후에는 압류가 된 후에는 채권자가 취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압류를 한 해당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압류 신청을 한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1항에 포함됩니다. 추심 신고는 좀 중요합니다. 아니 많이 중요합니다. 추심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을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추심을 해서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내 통장으로까지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하는 거를 잊어먹었다거나 몰라서 안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나 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배당 요구가 들어오면은 채권자는 추심 채권 전부를 집행법원에 집행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한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법원이 다시 각 압류가 들어온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채권자는 추심이 완료가 되는 대로 즉시 집행을 한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차단하고 변제받을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일이 없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제받을 돈을 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변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추심 신고를 미처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입금이 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법원에 집행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한 사유 신고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신고는 가장 중요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심 신고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금전 채권 압류가 다른 채권자들하고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같이 경합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3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조 1항에 의해서 채무액을 공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서 집행법원에 공탁 사유를 신고하고 집행법원은 배당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추심 신고는 내가 추심을 해서 나에게 입금까지 됐는데 내가 미처 추심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 배당 절차를 취하는 것이고요. 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절차 이 설명은 나하고 다른 채권자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압류가 되어 버렸을 때 그때는 저 혼자 처음에 집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2명,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3채무자, 그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을 법원에 공탁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압류 추심명령은 큰 줄기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 압류 추심명령을 채권자가 진행을 하면 그때 세세한 것들은 하면서 법원 쪽하고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는 신청을 하면서 세세한 것들은 좀 더 많이 실무 과정에서 익히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은 다음은 압류 및 추식 명령을 신청하는 거, 그 요령을 배우시면 됩니다. 압류 및 추식 명령 신청을 할 때 처음부터 보정 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초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본을 떼는 요령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제집행 신청서에 작성을 해서 집행권원과 함께 제출을 하면 초본을 떼어주는 담당자가 신청서를 토대로 집행권원을 내용을 파악을 하고 흥결 사항이 없으면은 초본을 떼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채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쓰면 안 됩니다. 집행 목적물 소재지,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또는 뭐 어디 지방법원 판결문 내지는 뭐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 방법. 우리가 사실 집행할 것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죠. 그런데 집행 목적물 소재지를 써야 되니까, 여기를 써야 되니까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 이렇게 하나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의 주소지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주소지는 채무자의 주소입니다. 그 채무자의 주소지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거를 1, 2 사항을 두 개를 써주고요. 그리고 청구금액, 그리고 이자는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날짜, 채권자 이름, 도장, 그리고 이 아래는 안 써도 되고요. 그러면은 초본을 발급해주는 담당자가 집행 권한을 일부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집행 신청서를 토대로 해서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